네, 김은산입니다. 자, 오늘은 신학로 개척과 세계 교역망의 통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로 개척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사실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요,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요, 동양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원나라에 여행을 다녀왔었던 원나라에서 동방,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그 이야기를 글로 썼었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읽게 되고, 그 다음에 프레스토존의 전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동쪽 지역에 어딘가에 유명한 성직자 프레스터가 세운 그러한 프리수교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맞물리게 되면서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동방에 여러 가지 산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향신료, 비단, 이러한 것들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하고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궁금증과 이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 가운데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들이 멀리 바다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천문학이 발달하고요, 지리학이 발달하고 배, 조선술이 발달하고요, 나침판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이들이 멀리 갈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개척들을 먼저 시행해 나갔던 나라, 두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이들은 서유럽 내에서도요, 이제 프랑스라든지 영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이러한 나라들에 비해서 이들이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교역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지도를 그려놨죠? 네, 보이나요? 이게 아프리카고요. 요 아프리카 요 위에 여기가 지중해. 유럽 국가들이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쪽에 그 약간 나와 있는 이쪽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소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역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인도 항로, 인도가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었는데요. 인도 물건, 중국의 물건도 인도를 거쳐서 오게 되면서 우리가 한번 동방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포르투갈이 먼저 항해할 사람들을 후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오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야. 가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가다가 여기 뭔가 이제 꺾이는 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희망봉이라고 부르죠. 1488년 바로 희망봉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물론 다 유럽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희망봉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쭉 가면 인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이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중간을 걸쳐서 이제 이 지중해를 통해서 동방의 물건이 전파가 됐다면, 이제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도로 갈 수 있는 항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한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을 찾아가죠. 나에게도 지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콜럼버스를 외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의 경쟁 나라였던 에스파냐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에스파냐의 후원을 약속받고 떠나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그런 알죠?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툭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덕처럼 가다가 툭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서 이쪽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대서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쪽 항로는 개발되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쪽으로 해서 인도에 다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실제로
어떠한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콜럼버스는 그 땅이 죽을 때까지 인도일 거다, 인도의 반대쪽 영역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그래서 서인도라고 하는 제도, 인도, 서쪽 인도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제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것은 추후에 아메리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을 다시 찾게 되고, 이곳은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땅이다라고 해서 아메리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겠죠. 또한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포르투갈인이었던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초에 우리가 세계 일주라고 하고 직접 돌아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지구 구형설, 지구가 둥그랗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메리카를 거쳐서 남아메리카까지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이제 거기서 많이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개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 이제 몰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두 개의 문명이 성장을 했었죠. 바로 아스테카 문명과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문명이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에스파냐가 여기 지역에 도착하면서 아메리카를 강압적으로 침략하게 되고요. 또 코르테스라고 하는가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스테카와 잉카 문명이 결국에 파괴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사람들, 이 에스파냐를 지배한, 에스파냐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를 지배한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우선 식민지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엔코미엔다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마련을 해요. 엔코미엔다 제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에스파냐의 왕이 그 정복지의 땅을 그 개척자에게 주죠. 그러고 나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그곳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개척자가 그곳에서 세금을 걷고 그다음에 그 원주민들을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된 것이 바로 엔코미엔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엔코미엔다 제도를 바탕으로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농업 방식을 운영합니다. 플랜테이션 농업 방식은 뭐냐면 바로 단일 경작이에요. 사탕수수나 담배 같은 걸 하나의 경작만 하게 함으로써 뭔가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유럽인들이 가지고 간 바로 전염병, 그다음에 유럽인들이 죽이는 그러한 사륙 등으로 인해서 원주민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플랜테이션 제도 하에서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바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를 사오죠. 다음에 메소티소라고 하는 원주민들과 유럽인들 사이에서 낳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사회적 모습이 우리 아메리카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파냐 여기 얘기하는 거는 남아메리카가 이제 많이 위치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선생님 혼자 찍고 있어서요. 카메라를 잠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가 있긴 한데요. 저기서 안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해야 저기서 쳐 웃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면 포르투갈은 아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프리카를 건너서 인도로 직접 항로를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 여전히 강한 아시아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곳을 에스파냐처럼 직접 점령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카, 마카오 등의 거점 항구만 장악을 하고 그 항구에다가 무역기지를 만들어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는 방법을 취하죠. 이렇게 포르투갈, 에스파냐 중심으로 신항로가 개척이 되고 아메리카의 이제 에스파냐 중심의 이제 아메리카 이상하네요 말이. 에스파냐가 이제
주도한 그러한 엔코미엔다 플랜테이션으로 이제 거기 노동력이 착취되고 포르투갈에 의해서 향신료가 이제 유럽에 직접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좀 개인적으로 유럽적 관점이에요. 세계 교역망이 이제 통합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세계가 이제 조금씩 다 따로따로 좀 있었다면 이제 하나로 좀 뭉쳐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예무역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이제 삼각무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이제 사고 파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각무역이라고 해서 유럽과 그다음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서로 교역을 하는 겁니다. 노예를 팔고 공산품을 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탕이나 이러한 담배 등을 서로 사고 파는, 그래서 삼각무역 형태로 얘는 노예는 아메리카로 가고 담배나 이런 것들은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는 여러 공산품들을 이제 아프리카에 다시 파는 이런 삼각무역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특별히 아메리카로부터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돈이 이제 많아지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우리는 그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상승한 현상을 가격혁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지나 농업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지주보다는 이제 상공업으로 얻는 이익들이 더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업혁명이라고 부르고 독일도 회사가 많이 적혀있네요. 제 글씨인데요. 저희 반 혜빈이가 저거 글씨 못 쓴다고 써보라고 해서 제가 썼고요. 혜빈이가 또 써본 건데요. 안 지었었네요. 그래서 상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상업혁명은 이제 교역이 활성화된,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전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상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추후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기반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물건을 만들면 서로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배경, 가격이 오르고 상업혁명이 나타났다. 바로 신항로 개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거 쉽게 말해서 특별히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곳에 특별히 인도 지역이에요. 동쪽 인도 지역에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워낙 그 원거리 항해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주식회사 형태의 동인도 회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제도도 발달합니다. 어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요. 대표적인 이때 당시에 이제 금융제도의 그러한 중심 도시가 바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도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 교역망이 형성이 됐구나. 그래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이러한 지금의 이러한 대륙들이 서로 교역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요, 인도와 중국이 굉장히 더 유럽보다 발전해서 뭐 나침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로부터 사실은 유럽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이 신항로 개척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통합되어 가게 되는, 근데 이제 서로 만난 거예요. 신항로 개척으로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게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노예무역이 행해졌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단일 경작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나중에 아메리카의 농업 구조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유럽인이 여러 가지 목양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여 생태가 변화하는 등 이제 조금 너무 개척만을 위한 그런 변화를 자연환경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문제점이 이때부터 많이 나타나죠. 특히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뭐 흑인 노예 문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고요. 제가 끌어가면서 한설을 하고 쑥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희가 뭐 끌라고 일어나긴 하는데요. 끝났죠 이미. 네. 자, 자 보시면요. 자 여기가 배경. 네. 혹시 작아서 판서 못한 친구들 보시고요. 여기가 에스파냐, 포르투갈 에스파냐의 신앙로 개척, 그로 인해 나타난 아메리카 문명에 대한 영향, 그리고 포르투갈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 신앙로 개척의 결과들, 노예무역, 삼강무역, 가격혁명, 그다음에 뭐 상업혁명 이런 내용들, 동인도에서 암스테르담 이런 용어들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룡.